막 난리가 났네. 모든 연애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역사상 아예 없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네, 나는 솔로 30기 애견남 테토녀 특집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4일차 밤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다들 도토리 안에서 데이트를 마치고 고독 정식을 먹은 현숙님과 순자님이 만나가지고 지금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방청객 모드가 되신 현숙님이잖아요. 그래서 현숙님은 지금 이 방송에 아무런 미련이 없어. 그래가지고 완전 100% 방청객 모드로 순자님한테 현재의 마음이 어떤지를 묻습니다. 왜냐면은 순자님이 지난주에 현숙님이랑 이제 다른 여자들 앞에서 막 센 척을 하시면서 영수가 나를 선택 안 하면은 나도 영수 선택 안 할 거다라는 식으로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숙님이 영수가 지금 너 선택 안 하고 옥순이 선택했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식으로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순자님이 바로 이제 대답을 하지는 않으시고 본인이 이제 생각하셨을 때 자기가 영수님의 1순위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영수는 내가 1순위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영수님이 순자님한테 대화 신청을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영수님이 순자님한테 숙취해소제를 선물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영수님이 순자님의 옷에 맞춰가지고 커플룩 비슷하게 입은 거를 가지고 영수님은 내가 무조건 1순위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순자님은 확실한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영수님한테 물어보기까지 했대요. 그 숙취해소제를 받았을 때 이 숙취해소제를 나한테만 준 게 맞냐라고 물어봤더니 영수님이 맞다고 하셨었죠. 근데 이거는 옥수님한테도 영수님이 주셨었는데 순자님한테 먼저 줬기 때문에 이제 순자님한테 줄 당시에만 순자님한테만 드렸던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영수님이 조금 교묘하게 말을 한 게 맞기는 합니다. 영수님이 조금 더 솔직한 타입이셨으면은 나 혼자만 받는 거 맞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나한테만 주는 거냐라는 게 다른 여자들한테는 안 주고 나만 특별하게 주는 게 맞냐고 물어본 건데, 영수님은 그거를 다 알아들으셨으면서 괜히 순자가 오해하게끔 굳이 그 옥순한테도 줄 거라는 말씀을 이제 안 하셨었던 거죠. 영수님이 진짜 솔직한 사람이었으면은 지금은 순자한테 먼저 주긴 했는데 옥순한테도 주긴 줄 거야 라고 했어야 맞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커플룩으로 맞춰 입은 거 맞냐라는 말에도 영수님이 커플룩으로 일부러 입은 거 맞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그 전 장면을 보니까 영수님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순자님이 자꾸만 어떻게든 엮으려고 어떻게 옷이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냐라고 막 계속 그러니까 영수님이 그냥 마지 못해가지고 아예 맞아요, 맞아, 맞춰 입었어요 정도로 그냥 대답을 했었던 건데, 순자님은 지금 너무나 긍정회로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순자님의 결론은 옥순한테 간 거는 영수의 마음이 아닐 것이다. 영수의 진짜 마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또 결론을 내렸어요. 아니, 옥수님을 선택하면은 포기한다며 바로. 그리고 내가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 순자님은 대체 왜 이렇게 옥순을 자기보다 아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가 봐도 옥수님이 순자님보다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인기가 더 많을 것 같잖아요. 개취의 영역을 떠나가지고. 근데 순자님은 옥수님 얘기만 나오면은 쟤는 무조건 나보다 아래야 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그리고 이제 데이트를 또 끝내고 온 정숙님이랑 영자님이 차례대로 들어오시면서 뭐 각자 자기들이 데이트 때 남자들과 이제 나눴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 계신데요. 영자님은 영식님이랑 대화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재미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대체 로스쿨은 어떻게 갔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듣는 다른 여성분들이 완벽한 남자가 어딨어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지 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를 해주니까 뭐가 완벽한데 하면서 막 이렇게 어이없게 썩은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숙소 쪽으로 카메라가 이동이 되는데요. 남자 숙소에서는 영식님이랑 상철님이 두 분이서 거실에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식님은 여자를 만나서 이제 소개팅에 나가도 뭐 공룡이 멸종한 이유 같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상철님은 진짜로 여자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하면서 막 놀라고 계세요.
근데 영철님이 방에서 무슨 뭐 개인 정비 같은 걸 했나봐요. 그러다가 이제 거실로 나가려고 하다가 이 영식님이랑 상철님이 연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이렇게 나가려다 멈칫해가지고 아우 연애 얘기하는 데는 가면 안 되겠다 하면서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방에서 구석진대로 이제 벽에 기대가지고 밖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영식님과 상철님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방에서 혼자서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철님은 이전 화에서도 자기가 말했지만 자기 얘기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데 자기 얘기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를 넘어서 자기의 연애관, 자기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남한테 얘기하는 거는 더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특히 연애관에 대해서는 자기 혼자만 알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남들이 연애 얘기하고 있는데 가면은 자연스럽게 자기한테도 질문의 그 바톤이 넘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지금도 방구석에서 연애 얘기가 끝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 얘기하고 있는 분들을 후다닥 지나쳐가지고 혼자서 또 이제 주방으로 가세요. 주방으로 가가지고 차 같은 거를 이렇게 마시면서 연애 얘기가 끝날 때까지 또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근데 나는 솔로가 연애 프로그램인데 연애 프로그램에서 연애 얘기를 안 할 때가 뭐 얼마나 된다고 지금 아이씨. 그래서 혼자서 계속해가지고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춥겠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근데 대놓고 나가면 또 싫어하는 티 나잖아 하면서 또 막 혼잣말을 하고 계신데 역시나 지금 자의식 과잉이 너무 심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죠. 남들은 본인을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데 그래서 혼자 막 고민을 하다가 현관문을 놔두고 여기는 이제 펜션이잖아요. 펜션이어가지고 이제 베란다로 해가지고 이제 나갈 수가 있으니까 베란다 갑자기 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버리십니다. 춥든 말든 나가 듣기 싫으니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맨발로 결국에는 나가가지고 맨발로 나간 상태에서 현관을 몰래 열어가지고 밖에서 현관을 연 거예요. 이렇게 뺑 돌아서 나가가지고 그래서 현관을 몰래 열어서 자기 신발을 신고 지금 추워 죽겠는데도 그 상태로 나가가지고 덜덜 떨면서 밖에서 사람들 얘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도토리 텐트 안에 남아가지고 영수님이랑 옥수님이 2시간 동안이나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숙소로 복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영수님은 이제 들어가자마자 오늘 그 3대1 데이트도 했고 해가지고 바로 골아 떨어져 버리시네요. 그래서 옥수님은 그 영수님이랑 헤어지고 여자들이 있는 숙소로 혼자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에 지금 순자님이 아까 뭐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다가 뻗어서 누워 있었어요. 맥주도 얼큰하게 취했고 하니까. 그러다가 옥수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자님은 남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그 계속 얘기하는 건데 옥순이라고 해서 순자가 편하겠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자기랑 옥순이가 지금 룸메잖아. 룸메인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냐는 거야. 이 사람은 대체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 감정을 못 숨겨가지고. 여기는 지금 매번 말하지만 단체 생활이잖아요. 단체 생활에서 자기 혼자의 기분 때문에 보통은 내가 아무리 기분이 더럽고 그지 같아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웃고 떠들고 이렇게 맞추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순자는 여기서 막내예요, 막내. 나이가 제일 어려. 근데 나이가 제일 어린 애가 기분이 태도가 되는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여기서 남들 분위기를 다 곱창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기 맘대로. 옥수님이 그렇다고 뭐 딱히 실수를 한 것도 아니에요. 옥수님은 여기 나는 솔로라는 커플 매칭 프로그램에 와가지고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움직이는 것밖에 없는데 순자는 계속해가지고 옥순한테 대놓고 싫은 티를 내면서 옥순이가 어디 갈 때마다 계속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자님이 먼저 이제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바로 잠에 들어버리시고 그 후에 불이 꺼진 방으로 옥수님도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잠에 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4일차 밤이 마무리가 됐고요. 5일차 아침이 밝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순자님이 옥수님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이제 다른 여자들이 있는 방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는데 다른 여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원래 순자님은 영수님이 다른 여자를 선택하면은 영수님을 포기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어차피 영수님의 마음이 6대4라고 했는데 6이 나인 게 확실하다 보니까 내가 굳이 포기할 필요가 있나? 영수가 조금 짜증나긴 하지만 어차피 내가 6이니까 막 이런 마인드신 것 같아요.
근데 6은 지금 옥수님이죠. 그래서 단단히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자님은 지금 빡친 이유가 자기가 4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6이라고 생각하는데 6이어서 더 빡친다는 거예요 지금. 왜 7대3 정도가 아니라 8대2 정도가 아니라 왜 6대4냐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열받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영수님이 아침에 일어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영수님이랑 상철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둘이서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상철님이 영수님한테 지금 마음이 정해졌어요 하니까 오늘은 지금 일단은 그 옥수님이 1순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둘이 대화를 마치고 영수님이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실로 나가서 있었는데요. 거실에 이제 영수님이랑 순자님이랑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순자님이 영수님한테 뭐 선크림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뭐 얘기를 하면서 또 뭐 애기처럼 앙탈을 부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또 옥수님이 합류를 했어요. 옥수님이 합류를 하니까 순자님이 또 정색을 하면서 자리를 피합니다. 와 진짜 왜 이래. 아 근데 진짜 너무 아니 내 짜증나는 게 아니 뭐 자기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나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아니 지가 뭔데 대체 이렇게 옥순이를 업신여기는 거야 진짜로. 나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심지어 자기는 자기가 6이라고 생각한다며. 자기를 4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느 정도 이해라도 해보려고 하겠어. 내가 열등감이 느껴져가지고 짜증이 난다. 내가 저 여자한테 밀렸구나 하면서 짜증이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가 더 점수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왜 이러는 거야 대체. 그래서 혼자서 뭐 커피랑 케이크랑 들고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2층에 영숙님이 화장을 하고 계셨는데 영숙님한테 아 밑에 옥순이랑 영수 있어가지고 저 너무 불편해요 하면서 자기 감정을 또 숨기지도 않아. 와 내가 옥순이었으면은 진짜 이거 불러냈다. 옥수님이 진짜로 순자의 한 절반 정도만 승질머리가 있었어도 지금 이 둘 낯설 사상 최초로 말싸움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순자님도 솔직히 강약약강인 게 조금 보이는 게 영자님 같은 사람들한테는 또 이딴 식으로 스탠스를 안 취합니다. 원래 영수님이 영자한테 마음이 있었을 때는 영자한테는 아니랬어요 순자가. 그러니까 더 웃긴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뭐 누가 뭐 더 엘리트냐 누가 뭐 좀 있어 보이냐라고 했을 때 다들 제 생각에는 영자보다 옥순이를 택할 것 같거든요. 뭐 얼굴에 예쁘고 매력도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아비투스가 옥순이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그러면 옥순이를 더 대하기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순자는 무슨 뭐 전투력 측정기가 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옥순이를 업신여기고 영자한테는 자기가 기분 나쁜 티를 하나도 안 냈었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렇게 순자님이 혼자서 올라가 버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옥수님이 영수님한테 둘이서 나가가지고 산책 좀 하자고 해가지고 밖에서 또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굴면은 옥수님만 땡큐지 왜 이러는 거야 진짜. 그래서 영수님이랑 옥수님이 둘이 나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슈퍼데이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5일차에 슈퍼데이트권을 따가지고 이제 슈퍼데이트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영수님은 슈퍼데이트권을 본인이 따게 되면은 순자님한테 쓰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대놓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옥순이한테는 옥순이가 그 순위가 더 높지만 순자하고도 얘기를 좀 더 제대로 해보고 왜냐면 1대1 데이트를 순자랑 안 해봤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순자를 택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순자를 택하더라도 옥순이 너한테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여지를 지금 미리 주고 있는 거예요. 옥순이가 혹시나 자기 선택 때문에 마음이 바뀔까봐. 그래서 옥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나는 영수 너가 순자를 선택해서 데이트를 해도 괜찮으니까 충분히 생각을 해보라는 식으로 계속해가지고 영수님을 이해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영수님의 그 1대1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영수님께서 옥수님은 참 대화할수록 즐겁기도 하고 참 성숙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느껴지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마음이 가는 것과는 별개인 거죠. 이게 아무리 멋있고 성숙하고 재밌고 해봤자 여자로 안 느껴지면 끝이야. 근데 지금 영수님은 지금 옥수님한테 본능적인 매력이 막 느껴지고 그러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순자님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옥수님이 이 대화를 마치고 나가지고 여자들끼리 모여있는 방에 가가지고 우리 다 같이 밥 먹자라는 식으로 이제 여자들을 불러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먹을 거 있어? 먹을 게 지금 있어? 먹을 게 다 떨어졌나 봐요. 근데 여자들이 그러니까 옥수님이 근데 남은 거 다 털어서 먹자라고 해가지고 옥수님이 빨리들 나와 한 다음에 옥수님이 나갔어요. 먼저 밥 준비를 하러 갔나 봐요. 그랬더니 지금 여자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다 있는 데에서 순자님이 대놓고 불편해 이러고 있어. 진짜
그래가지고 현숙님이 이제 팔을 때려. 그만하라고. 정숙님은 막 민망해가지고 웃으면서 순자님 팔 같은 데를 이렇게 잡고, 그 현숙님은 아이고 막 이래. 팔을 한 대 때리네. 작작하라고. 그래가지고 옥수님이 바보가 아니죠. 여태까지 평생을 여초 사회에서 살았잖아요. 옥수님은 그 전공도 여초과고 여대도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도 필라테스 센터 운영하면 일하는 사람들도 다들 여자일 텐데, 그래서 이 분위기를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순자 하나 때문에 옥순이가 괜히 여자들 사이에서 겉돌게 된 거야.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대체. 그래가지고 옥순이는 괜히 눈칫밥을 먹고 있어 여기서.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옥수님이 영수님을 불러내가지고 순자님이랑 대화 좀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자님이 기분이 별로인 것 같으니까 얼른 찾아가지고 대화 좀 해보시라고 전달을 또 하고 있어요. 옥수님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싫은가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수님이 순자님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둘이서 나와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수님이 어제 내가 선택 안 해서 어땠냐라고 하니까 순자님이 그냥 뭐 섭섭했다고 또 뾰루통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맘에도 없는 소리를 하세요. 그 영수님이 괜히 미안하고 민망하니까 근데 좀 심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순자님이 뭐 나는 괜찮았는데 하면서 순자님이랑 영숙님이 이런 부분이 비슷하죠. 둘 다 분위기를 자기가 다 망치고 있고 기분 나쁜 티는 다 내면서 나 화 안 나는데? 나 괜찮은데? 전형적인 남자들이 그 노이로제 걸리는 PTSD 오는 그것들을 순자랑 영숙이는 계속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수님이 순자님한테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순자님이 제 마음이 그냥 이끄는 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또 분위기가 뻘쭘하니까 영수님이 아직도 제가 1순위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순자님이 그런 거를 왜 확인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 영수님은 확실히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영수님도 좀 습관이 있네. 여자들을 길들이는 습관이 있어. 항상 하나를 보면 또 열을 아는 거야. 여자들을 만날 때 자기가 항상 주도권을 잡고 여자들을 거의 이제 하프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만나온 게 느껴지는 게, 영수님은 자기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에 당연히라는 말을 붙여요. 순자님이 그런 걸 왜 궁금해해요? 왜 확인하는 거예요? 하니까 물어봐야지 당연히 라고 해버려요. 그리고 이 전 데이트에서도 3대1이건 2대1이건 1대1이건 계속 해가지고 영수님이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당연한 거잖아.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가지려고 싸워봐. 당연히 노력해야지. 당연히. 계속 하면서 부탁 같은 걸 하지 않아. 부탁 같은 것도 하지 않고 눈치를 보지도 않고 이거 안 하면 너네가 이상한 거야. 이거 당연한 거야 하면서 순자님한테 그래서 지금도 물어봐야지 당연히 라고 하니까 순자님이 갑자기 뻘쭘하게 스톤을 먹었어. 그런가? 당연한 건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순자님이 본인의 선택이 영수님한테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은 본인은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수님이 순자님한테 어저께는 왜 나한테 대화 신청을 안 했냐라고 했더니, 순자님이 아니 뭐 옥수님이랑 대화 잘하고 있길래 그냥 나는 빠져줬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영수님이 갑자기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진짜 황당한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누가 보면은 무슨 뭐 대입을 포기한 고3한테 충고를 한다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너 대학 안 가려고 그런 거야? 너 인생 망하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야, 그 정도로 너 나를 포기해? 야, 진짜 안 되겠네. 막 이렇게. 야, 진짜 고단수야, 고단수. 그러면서 순자님한테, 내가 만약에 순자님이었잖아요? 내가 순자님이었으면은 훨씬 더 노력했을 거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장난하는 거야? 나 때는 대학 가려고 하루에 3시간씩 자고 공부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하면서 순자를 혼내고 있어, 씨. 야, 여태 이런 남자가 없었잖아. 자기가 대놓고 여자 둘을 놓고 저울질을 하면서 너네 더 노력해 하면서 노력을 안 하니까 화를 내. 너 씨발 뭐 하는 거야? 제대로 안 해?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다가 영수님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얘기해버려요. 내가 순자님이었으면은 지금 본인이 사인 상황에 나 같으면은 내가 어떻게든 5점, 6점으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드디어 순자님이 본인이 4점인 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수님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게, 영수님은 영자님이 뜨뜻미지근하니까 바로 포기해버리셨잖아요. 그래놓고서 무슨 자기였으면 노력을 할 거였대. 자기는 노력 안 하고 그냥 자기 좋다는 여자 둘 중에 한 명 고르겠다고 하면서 지금 여자 둘을 갖고 놀고 있으면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순자님이 대놓고 물어봅니다. 아니 근데 좀 너무한 게 나는 왜 내가 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아니 그냥 거울만 봐도 알지 않나? 아니 왜 모르는 거야?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거를 왜 본인만 계속해서 모르는 거야 대체. 그래서 영수님은 대놓고 거울을 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여태까지 순자님이 그렇게 좀 싸가지 없게 했었던 거, 삐짐 사건, 나한테서 멀리 앉는 것 등등 막 이런 것 때문에 순자님이 원래는 1순위였지만 이제 바뀌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영수님은 내가 순자님이었으면 어떻게든 나를 끌고 나가가지고 대화를 해봤을 것 같은데 참 한심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한심하다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하면서 야씨 알파메일 이번 주도 알파메일 영수의 단독 드리블이 계속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내가 진짜 답답해가지고 아유 하면서 거의 왕이에요 왕들이 옛날에 그 후궁들한테 하는 것처럼 약간 너 나한테 잘 안 하면은 내 침소로 안 부른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너 내 침소로 오기 싫어? 정신 안 차려? 똑바로 안 해?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순자야 네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에휴 막 진짜 앞으로 전무후무한 캐릭터일 것 같아. 어떤 남자가 지금 여기 가가지고 나는 솔로에서 이런 남자가 어딨어. 근데 이제 영수님이 또 진짜 보통이 아닌 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극딜을 박아놓고 나 만약에 슈퍼데이트 따면은 순자 너하고 데이트한다고 나 옥순이한테 다 얘기했어 라고 또 갑자기 채찍 다음에 당근을 줘버립니다. 아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슈퍼데이트권을 따기 위한 미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다리기의 최종 승자는 의외로 상철님이 우승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상철님이 남자들 중에서는 슈퍼데이트권을 땄고요. 그리고 여자들 중에는 우리의 K 여경 정숙님께서 슈퍼데이트권을 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슈퍼데이트 게임은 100일장을 하는데 이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제발 100일장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매번 말하는 거잖아 이거. 왜 이거 오글거리는 걸 왜 하는 거야.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건 빠르게 넘기면 안 되겠구나. 지금 이제 슈퍼데이트권을 따는 이 100일장이 열렸는데 영철님이 갑자기 자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면서 갑자기 혼자서 숙소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숙소에서 본인의 이제 캐리어를 막 뒤지고 있네요. 그래서 색연필을 꺼내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영철님은 이미 이런 슈퍼데이트권 게임이 오면은 자기가 그림을 그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색연필까지 준비를 해오신 것 같네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아니 색연필이 한 이만한 통에 막 가득 들어있는데 보통은 색연필을 보면은 이 연필 심 부분을 보면은 색이 보이잖아요. 그 색을 보면 되는데 그거를 A4 용지에다가 하나씩 다 그어보고 있어. 어떤 색인지 하나씩 꺼내가지고 하나씩 칠해보고 막 그러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시나봐요. 근데 그 와중에 감기약을 드시러 상철님이 숙소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철님은 원래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상철님이 들어오시니까 갑자기 화들짝 놀라가지고 상철님이 왜 들어왔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영철님이 그냥 좀 쉰다고 그냥 쉬려고요 하면서 말을 또 얼버무리고 있네요. 지금 갑자기 그 영철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영철님이 주방으로 가셔가지고 냉장고를 여시다가 손가락이 냉장고 사이에 끼었어요. 지금 그 냉장고 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이제 열려다가 윗문과 아랫문 사이에 본인의 손이 이렇게 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더니 잠깐만 내 행동이 이해가 가요. 이거 뭐야?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진짜로 나 살면서 저런 포즈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갑자기 잠깐만 나 내 행동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내가 왜 특이하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이해가 가요라면서 이제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방으로 상철님이 따라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횡설수설하세요. 횡설수설하면서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맥락에 맞지 않은 얘기를 갑자기 하시네. 내가 볼 때는 이거 냉장고 문을 이렇게 열다가 손가락이 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 사람들 많은 데서 내가 이제 길거리 같은 데서 넘어지거나 엉덩방아를 찌으면 개 아픈데 아픈 거보다 쪽팔림이 더 크잖아. 개 아픈 거보다 이 쪽팔림이 더 크니까 어떻게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엉덩이가 깨진 것도 모르고 무릎이 깨진 것도 모르고 되게 괜찮은 척을 하려고 이제 뭐라도 하잖아. 막 괜히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끼자마자 갑자기 이제
알았어요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뭐라도 하려다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지금 약간 횡설수설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영철님의 그 1대1 인터뷰 장면이 나오시는데요, 냉장고에 손이 끼는 순간 본인이 왜 특이한지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깨달음이 왔나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다들 대화 신청하고 그럴 때 나는 혼자서 산책을 했었고 다들 지금 100일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난 이번에도 혼자서 숙소로 와가지고 나 혼자 하고 있었다. 숙소에서 자기는 원래 혼자 그놈의 안나 얘기가 또 나와요. 정숙님을 안나로 표현해가지고 주제 필요 없이 그냥 그분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색연필을 다 막 이렇게 그려봤었던 것도 그냥 겨울 왕국에 어울리는 컬러를 찾으려고 그러셨던 거래요. 근데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꾸만 나만 뭔가 계속 이상한 걸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나를 특이하다고 하는구나, 내가 자기 멋대로 하는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도 맞기는 맞는 게요, 방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조금 황당했던 게, 이 백일장의 주제가 있잖아요. 백일장의 주제가 무슨 뭐 테토녀가 애견남을 만났을 때 뭐 이런 걸로 이제 백일장 시 같은 거를 쓰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주제를 자기 마음대로 몰라 주제가 뭐가 됐든 나는 그냥 안나 그리고 싶음 이러면서 이제 방으로 와가지고 자기는 그냥 안나를 그려주고 싶은 거야. 지금 사람들은 다 그 룰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몰랑 모르겠고 나는 내가 준비해온 색연필로 정수기한테 안나 그려줄 거임, 지금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그 영철님의 성찰은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인은 이제 여기에 나와가지고 평범함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이제 자신의 특이함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영철님의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감격을 하세요. 이제야 이해했다, 35년 동안 못 찾고 있었는데 야 막 하면서 아니 갑자기 그러다가 나 이제 알았다, 35년 동안 못 찾았는데 하다가 갑자기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아까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하면서 막 쓰러져가지고 막 울고 있어요. 통곡하면서. 아까 냉장고에 손이 끼어가지고 씨발 뭐 손가락이 잘린 거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씨. 그래가지고 그렇게 온 방 안에 다 울려 펴지게 울다 보니까 상철님이 들어가가지고 또 영철님을 쓰담쓰담 해주면서 이렇게 좀 달래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막 또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야 이해했어요, 왜 내가 특이하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평범함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진짜 막 이러면서 울고 있으니까 상철님이 이렇게 계속 그 영철님을 이렇게 토닥토닥 하고 있어요. 평범하고 싶다고? 평범해요, 영철님 평범해요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철님은 안 평범해요 나 막 이러면서 계속 울고 있어. 그러면서 상철님이 그래 더 크게 울어 하면서 이제 달래주고 있는데, 영철님이 갑자기 절친도 모르는 모습이란 말이야 이게 막 이러네. 근데 너무 많이 울어. 너무 아니 이렇게까지 울 일이야 싶을 정도로 너무 진짜로 막 애처럼 울어요. 진짜로 애처럼 막 막 난리가 났네. 이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번 화가 영철이가 레전드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여태까지 나는 솔로 프로그램이나 다른 데이트 프로그램에서 여자한테 까여가지고 운 적은 있어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대성통곡을 한 적은 모든 연애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역사상 아예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서 진짜 풀고 싶었는데 이거 하면서 이제 계속 울어요. 무슨 막 휴지까지 막 이렇게 땅에 던지면서 막 울다가 이제 영철님은 자기가 여태까지 깨달은 이제서야 35년 동안 못 풀었던 숙제를 이제 자기가 풀었다고 생각했나봐.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울고 있는데 옆에서 상철님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좀 위로 좀 해주려고 뭐 때문에 그러는데 뭐 때문에 이제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안 풀렸는데 뭐 슈퍼데이트권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야 하니까 영철님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저리 가세요, 지금 오지 마세요, 저리 가요 막 하면서 갑자기 개정색을 합니다. 정색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일 듯이 쳐다보면서 가라고, 가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세요 막 이래. 그래서 상철님이 알았어 내 휴지만 주고 갈게, 가시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라고요 막 이런 식으로 거의 한 대 칠기세야. 그래서 상철님도 어리둥절한 상태로 그냥 방에서 나와버리십니다. 방에서 나와가지고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이게 뭐지 지금 내가 뭘 본 거지 하면서 밖으로 나가시고 진짜
아니 근데 갑자기 상철님이 이제 아래로 내려갔어요. 아래로 내려가지고 밖으로 나갔어. 그래서 영철님은 계속 울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웃어. 이게 뭐야, 씨, 잠깐만. 아니 오늘 그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그 새벽 지금 5시잖아. 새벽 5시에 방송을 급하게 킨 이유가 난리가 났어요. 오늘 막 저한테 막 인스타 DM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튜브 댓글부터 해가지고 제 실제 지인들한테도 카톡이 엄청 왔어. 영철이 대박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그랬어요. 영철이 이제 그만 까라고. 너 와가지고 영철이가 찌를 것 같다는 거야. 더 하면은. 아니 그게 뭔 소린가 했어. 아니 씨 그래가지고 영철이 같은 애가 눈 돌면은 나를 찌르러 올 것 같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대체 뭘 했길래 저러나 했는데 아니, 이런 모습을 보고 나한테 그런 얘기까지 한 거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대성통곡을 막 혼자서 하다가 상철님한테 개정색하면서 화를 극대노를 냈다가 상철님이 내려가게 갑자기 또 웃고 있어. 막 이렇게 하다가 맞다 근데 너무 잘 왔다 저 이제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다 이뤘어요. 여기 콧물이 다 나와 있어. 콧물이 다 나와 있는 상태로 저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엄청 만족스러워. 그래서 이제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앉아서 후련하게 아우씨 그래서 이제 1대1 인터뷰 장면으로 이제 나오는데 1대1 인터뷰는 이제 다 진정되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PD님이 상철님이 근데 토닥여 줬었잖아요 라고 하니까 영철님은 누가 자기를 토닥여 줬는지가 뭐 기억도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온통 나만의 세계에 온전히 빠져 있었는데 내가 그런 옆에 누가 있는지 그런 거를 인지할 겨를이 안 됐었다라면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큰 각오를 하고 왔대요. 자기한테 사람들이 평소에 항상 유별나다는 얘기를 계속 너무나도 해가지고 자기가 평범한 삶을 너무너무 꿈꿨었대요. 난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 뿐인데 나한테 다들 왜 그럴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여기를 이제 큰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자기가 특이하다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된 순간 뭔가 속에서 확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그냥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이제 나 특이한 거 인정할게 막 하면서 또 아주 뿌듯하게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바탕 확 울었으니까 이제 후련한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고 놓고 있다가 아무튼 해결이라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방에서 나가버리시네요. 그러면서 또 밖으로 나가면서 계속해가지고 해결 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영철님이 밖에서는 이제 사람들하고 아예 소통 같은 거를 일부러 안 했었나 봐요. 사람들이랑 이제 엮이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전 자기 나름대로 큰 결심을 했다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거든요. 보통 영철님이 지금 여기서도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것도 싫어하고 지금 뭐 자기 가치관 얘기 같은 걸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같이 왁자질 걸 얘기할 때 최대한 다른 데로 빠져 있으려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사회에 있을 때도 남들이 모이는 자리 같은 데는 일부러 자기가 안 갔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자기가 큰 결심을 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자기가 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모여있으면은 내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길래 사람들이 다들 나를 피하고 나한테 특이하다고 하고 사실 특이하다 정도의 표현을 안 했겠죠. 대놓고 사람들이 뭐 쟤는 왜 이렇게 뭐 병신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막창 시절이나 막 이럴 때 그런 거 갖다가 따돌림을 당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자기가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결심이었었나 봐요. 평범함을 증명하려고 온 게 아니라 특이함을 즐기고 본인 특이함 호소이님 한마디로 그냥 관종. 근데 관종도 이제 맞기는 맞는데 왜냐하면은 그게 있거든요. 남자들이 이 영철님이 취미가 그거잖아요. 자기 노래 자기가 녹음해가지고 하루 종일 듣기. 근데 노래에 좀 빠져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노래 같은 거를 들을 때 어디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이제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이런 장면을 좀 상상하는 게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극아이 성향인데도 이제 막 노래 같은 거 솔직히 막 그런 적 많잖아. 이렇게 들으면 야 내가 이렇게 노래를 멋지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게 부르면 얼마나 멋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 내 생각에는 영철님이 하루 종일 자기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보는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굉장히 멋지게 부르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자아도취에 취해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면은 자기 노래를 그렇게 하루 종일 들을 수가 있나? 그거를 들으면서 그냥 그런 상상을 하루 종일 하는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 보니까 뭐든지 할 때 남들은 자기를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남들이 자기를 되게 신경 쓰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근데 사실상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제가 여태까지 리뷰에서 이 사람이 이래서 이상하다 저래서 이상하다 다 얘기했었던 거라서 사실상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웃다가 울다가 막 이런 거는 저도 이제 좀 기괴한 면은 있기는 있는데 저는 계속 해가지고 이번 그 리뷰 초창기부터 계속 해가지고 그냥 영철님은 저거는 좋은 남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제가 계속 말해도 왔던 거라서 이거 똑같은 말이 그냥 반복이라 저는 사실 뭐 크게 제 리뷰를 안 봤던 사람들은 되게 놀랐을 수도 있기는 하겠다. 보통 이제 영철님 되게 무슨 뭐 1등 신랑감이라느니 이러면서 막 되게 다 띄워주고 막 이랬었잖아요. 저런 남자가 진국이라느니 막 하면서 저런 남자들이 나중에 결혼해도 속 안 썩인다 뭐 하면서 친구가 없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장점이다 라고 하면서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봤으면은 되게 충격이었을 수도 있겠네. 그냥 스탠스 자체가 뭔가 대본 짜놓은 듯이 연기하는 느낌이었음. 상철한테 막 뭐라 할 때도 마치 본인 신인데 왜 끼어드냐라는 느낌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도 저 댓글을 한번 봤거든요. 지금 오늘 방송 시작할 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사람들이 영철 연기 너무 티났음 막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연기 같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연기면 저렇게 콧물까지 날 수가 없거든요, 일반인이. 진짜로 여러분들 눈물 연기 같은 거 막상 해보라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배우들이 진짜 대단한 이유가 우리가 화면으로 볼 때는 배우가 혼자 방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카메라로 찍고 있으면은 이게 감정 이끌어내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전문적인 배우들도. 근데 일반인이 눈물 한 방울 흘리기도 힘든데 콧물까지 이렇게 흘리면서 연기를 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고난이도의 일이어가지고 그냥 영철님은 뭐든지 그냥 다 어색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숨 쉬는 것조차 어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찐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걷는 것조차도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 뭔가 걸어다니는 그 느낌도 조금 이상하고 그냥 전체가 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뭔가 그냥 좀 부자연스러운. 영철님은 물도 막 이러고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도 막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랬다가 막 그 목도 막 이렇게 그 조류처럼 막 이러잖아 맨날.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행동 자체가 다 어색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는 것도 뭔가 그냥 억지로 우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상철님한테 빨리 꺼지라는 식으로 그렇게 했던 거는 이제 상철님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영철님은 자기만의 세계에 이렇게 과몰입하고 있는데 상철님이 와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이상한 뭐 슈퍼데이트권 때문에 그러냐 이딴 소리를 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일생일대에 발견했는데 지금 슈퍼데이트권 따위 때문에 지금 그 지랄 하겠냐 이 X 같은 놈아 빨리 꺼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짜증이 확 났던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 연기로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연기를 일반인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영철님은 다시 그렇게 오열을 하다가 진정이 되신 상태로 사람들이 이제 모여있는 자리로 이제 합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일장이 재개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씩 이제 자기가 쓴 시를 막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수님도 읽고 광수님도 읽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영철님 차례가 오니까 영철님이 저는 뭐 준비를 못 해가지고요. 나중에 나가서 따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정숙님이 그거를 듣고 가지가지 하네. 근데 그러고 보니 100일장인데 왜 색연필을 꺼낸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일장이고 뭐고 주제도 뭐고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말했잖아요. 난 다 모르겠고 그냥 나 엘사 그릴 거임. 엘사가 아니라 뭐지? 안나. 나는 그냥 안나 그릴 거임. 몰랑. 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임. 그거 하려고 그 방으로 혼자서 갔다가 혼자 그 문에 손가락 잘릴 뻔하다가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원래 사람이 죽기 직전에 위기의 순간에 뭔가를 많이 깨닫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손가락이 절단될 수 있는 그 위험의 상황에서 뭔가를 헉 하고 깨달아 버리신 거죠. 영철님이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었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버리신 것 같습니다. 원래 100일장이라는 거는 주제에 맞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상한 거였구나 하면서 깨달아 버리신 거예요. 아까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일장에서는 광수님이 아직 집에 안 가셨네요. 난 집에 가셨는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광수님이 슈퍼데이트권을 따셨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 1등이 돼가지고 영숙님이랑 옥수님이 두 명이 슈퍼데이트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영철님에 대한 추측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뭐 이런저런 뭐 병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솔직히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그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저는 너무 막 이렇게 막 억까까지 하는 거를 제가 싫어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막 영철님을 뭘 쉴드 쳐주려고 막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여기 얘기한 그대로가 맞는 것 같은데요. 영철님이 그러니까 뭐 특이하다라는 표현이 되게 좋게 순화를 한 거지, 살면서 얼마나 저 병신 같은 놈, 저 등신 같은 놈, 저 새끼는 여기 왜 온 거야, 저 병신은 뭐라는 거야,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았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계속해서 혼자서 무시하고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새끼들이 병신이야, 저 새끼들이 병신이고 나는 정상이야 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그걸 도저히 이제 인정을 못하면서 35년 동안을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냥 몰라 나 이제 이상한 거 맞구나, 나 혼자서 계속 겉돌았구나 생각해보니까 여태까지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영철님은 자기가 뭐 특이하다 뭐 그러니까 이상함을 더 나아가면은 뭐 병신 같음을 이제 그 특이함으로 조금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사실 말을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하면은 그래 나 병신 맞구나 를 인정한 거여가지고 충분히 저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영철님한테 병신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그렇게 느꼈을 거라는 저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래 나 인정한다, 여태까지 내가 병신이어가지고 나 친구도 없었던 거고, 내가 병신이어가지고 여태까지 사람들이랑 있으면 겉돌았던 거고, 내가 병신이었구나, 그래 내가 병신 맞아, 여태까지 나한테 그 지랄했던 그 모든 인간들한테 내가 인정을 하게 된 거야. 거기에는 이제 자기가 11년인가 동안 사귀었다고 하는 그 여자친구도 포함이 돼 있었겠죠. 여자친구랑 연애를 그렇게 길게 하면서 여자친구가 옆에서 얼마나 영철이한테 걱정도 하고 좀 무시도 하고 막 그랬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 할 거야 오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얼마나 그랬겠어. 그래가지고 그걸 끝내 인정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인정을 하게 돼서 그러면서 그냥 터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다 밀려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막 너무 그렇게 막 베베 꼬아가지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철님이 찾아와가지고 저를 찌를까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난 진짜로 그냥 영철님이 여기서는 자기가 거짓말을 한 것 같지가 않은데 진짜 낯설로 와서 깨달았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렇게 사람들 모인 데서 강제적으로 뭔가 같이 있었던 게 없었던 거겠죠. 영철님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철님 같은 타입들이 이제 군대 가면은 고문관이라고 해가지고요, 불침번 같은 것도 다 빼줍니다, 자살할까봐. 진짜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영철님 같은 타입들은 상병장들도 안 건드려요. 행보관이 와가지고 저 새끼 건들지 마, 이 새끼들아, 쟤는 건들면 안 돼 막 하면서 도서관리병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 빠지게 한단 말이야. 그 뭐야, 그 여성혐오 이론, 그 레드필 이론이라고 하는 그 장민서라는 애 있어요. 걔도 도서관리병인가 뭐 그랬더라고. 그게 겉도는 애들을 막 그런 걸로, 원래 없는 보직인데 그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혼자서 하게 해주거든요. 보일러병 같은 거, 보일러실에서 혼자 이렇게 있는 그런 애들 있거든요. 그런 거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철님은 군대에서도 아마 그런 거를 깨닫지 못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데서 여기는 정말 자기를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배려해주지 않고 자기를 배려해주는 행정보고관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깨닫게 돼가지고 그냥 그래 나 병신 맞구나 하면서 그냥 여태까지 자기가 괴롭힘 당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는 억울하게만 느껴졌었는데, 학창시절 같은 때 얼마나, 이때는 학폭 관리 이런 게 막 세지도 않았을 때란 말이야. 저랑 거의 또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애들이 그냥 일진 애들이 뒤통수 같은 거 때리는 건 일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생 동안 겪으면서 저 새끼들이 개새끼들이야를 맨날 그냥 속으로 되뇌이면서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병신이라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었던 거구나를 이제 여기서 인정을 하면서 그냥 터졌던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뭐 무슨 뭐 연기를 했거나 뭐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장이 다 마치고 나가지고 다 같이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님이 영철님을 찾아와가지고 영철님 잠깐만요 하니까 영철님이 정숙님하고 따로 얘기를 하러 가가지고 정숙님이 영철님한테 저 근데 슈퍼데이트권 다른 사람한테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니까 영철님이 바로 그러라고 끄덕끄덕하고 바로 그냥 뒤돌아서 쌩하고 가버리십니다. 근데 그거를 보통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위기로 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도 평생 동안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상하다는 소리, 좀 순화를 하면 특이하다는 소리, 나쁘게 말하면 병신 같다는 소리를 수천 번은 들었을 텐데 그거를
끝내 인정을 안 하고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했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 버릇을 아직도 못 고치고 아까 그 손가락 잘리면서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또 갑자기 버렸어. 그래서 정숙님이 자기한테 데이트권을 쓰지 않은 거를 좋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를 배려해서 자기가 피곤해 보여가지고 저 착한 우리 안나 정숙이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자기 마음에도 없는 남자랑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구나. 역시 나만의 안나 너무 예뻐. 밖에 나가면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 거야. 약간 이런 망상을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숙님은 영철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영식님한테 가가지고 영식님한테 고기 먹으러 가자고 돌직구로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근데 정숙님도 확실히 취향이 참 한결같긴 하다. 정숙님은 좀 귀여운 남자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앞에서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약간 허당끼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네. 남자가 막 허둥지둥하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귀여워 보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약간 이미지가 비슷하잖아요. 영식님 죄송합니다. 변호사님인데 저 고소하지 마세요. 아 근데 약간 그 허당끼 있는 게 둘이 좀 비슷하잖아요. 이제 뚝딱거리고 약간 이런 게 그 사실상 영식님도 조금 그 걷는 것도 어설픈 타입이잖아. 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뚝딱뚝딱거리는 약간 로봇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정숙님은 참 일관된 성향으로 영철님 다음으로는 이제 영식님한테 가가지고 밥을 먹자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숙님의 1대1 개인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냥 영철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데이트는 영식님이랑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광수님이 나오시는데 집에 갔다 오신 이제 광수님께서 한 2박 3일 정도 집에 잠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 오신 광수님이 자기 슈퍼데이트권을 지금 옥수님한테 쓰려고 하셨는데 옥수님이 슈퍼데이트권이 2개네요. 그 슈퍼데이트권 종목이 체조도 있었대요. 통편집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런 통편집되는 노잼 미션을 대체 왜 하는 거야? 어쨌든 뭐 체조 같은 거를 해가지고 옥수님이 필라테스도 하고 했으니까 안무를 다른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옥수님이 슈퍼데이트권이 2장이래요. 그래서 광수님이 원래 옥수님한테 휴대를 쓰려고 하다가 옥수님이 나 어차피 2장이니까 그러면은 광수 너한테 내가 1장을 쓸 테니까 광수 너 여태까지 혼밥 많이 했지? 다른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데이트 신청해 라는 식으로 이제 배려를 해줬어요. 이 말을 내뱉은 건 아닙니다. 내뱉진 않았고 그냥 집에 갔다 왔는데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옥수님은 바로 방으로 가가지고 영수님을 불러내서 영수님이랑 이제 따로 방으로 가서 영수님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씁니다. 그래서 나 광수랑 먼저 나갔다 오고 나서 영수님하고는 그 후에 데이트를 할 거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했는데 영수님은 광수님을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나 봐. 아 진짜 광수님은 다른 것보다 그냥 본방을 보면 여기서 제일 긁힐 것 같아. 아니 보통은 영수님이 이제 계속 이제 순자나 옥순이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뜨뜻미지근하면 이제 계속 경각심을 주잖아. 너 내 침소에 들기 싫어? 독수 공방하고 싶어? 계속 이러고 있잖아. 이렇게 겁을 주잖아. 으름장을 놓잖아. 근데 옥순이가 지금 슈퍼데이트 2장을 1장을 광수한테 썼단 말이야. 영수한테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광수한테 마음이 있어요? 지금 그럴 때예요? 옥수님? 내가 옥수님 차선으로 나를 선택하는 걸까봐 내가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럴 때예요? 라고 충분히 할 법도 한데 아 광수한테 썼다고 하면 알았어. 아 우리 옥순이가 광수가 맛집을 잘 알게 생겨가지고 광수랑 나가고 싶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 아예 견제 자체가 안 돼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철님이 슈퍼데이트권을 땄잖아요. 상철님은 순자님한테 쓰십니다. 순자님 입장에서는 이 상철님이 상당히 지금 고맙겠네요. 순자님은 어떻게 해서든 영수한테 뭔가 그 질투심 유발 작전을 하고 싶을 텐데 그 상철님이 딱 때마침 자기한테 휴대권을 써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고마운 상황이겠네. 그리고 영숙님은 자신의 슈퍼데이트권을 영호님한테 씁니다. 또 쓰면서도 영호님이 그러면은 뭐 얘기 좀 하고 갈까요? 라고 하니까 영숙님이 고마운 거 혹시 맞나요? 라고 또 꼬투리를 잡아요. 아 진짜. 그래서 영숙님과 영호님이 데이트를 또 나가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차에 타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영호님이 영숙님한테 물어봐요. 광수님이 왜 영숙님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안 썼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영숙님이 자기는 광수님을 알아볼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자신의 마음을 광수님한테 전달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호님이 그러면 상철님은요? 라고 하니까 영숙님이 상철님한테도 오늘 아침에 나는 휴대권 따면은 영호님 선택할 거다 라고 다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영숙님이 여기서 거짓말을 했네요. 영숙님이 광수님을 정리한 게 아니라요. 광수님이 오히려 영숙님한테 미안하다고 했네. 그거를
그러니까 되게 솔직하지가 못하다. 아니 영숙님이 광수님을 쫄래쫄래 쫓아다닌 적도 사실은 없잖아요. 이제 광수님이 영숙님한테 마음 표현을 하다가 이제 마음이 이제 없어졌다고 한 것뿐이면은 영숙님이 사실 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솔직하게 말할 법도 하잖아 그냥. 근데 곧 죽어도 영호 앞에서 세 보이고 싶고 그러고 싶으니까 자기가 광수한테 찾아가가지고 광수를 정리했다는 식으로 또 거짓말을 하고 계셨네. 그러니까 이게 낯솔 그 제작진들이 언젠가부터 이렇게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면은 이 새끼 지금 거짓말하고 있대요 하면서 이 전 회상 장면을 한번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영숙님이 자기가 광수를 정리했다고 하자마자 제작진들이 과거 씬을 바로 보여줘 버리네. 광수가 영숙이한테 가가지고 미안한데 나 이제 너 마음에 없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굳이 누가 했냐고 치면은 광수가 한 거예요. 영숙이가 한 게 아니라. 근데 영숙이는 자기가 미리 그 영호랑 데이트를 나오려고 정리했다는 식으로 있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영호님이 그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했더니 영숙님이 그러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하면서 그 얘기를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막 하면서 시동을 또 부릉부릉 걸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영호님이 좀 웃어 넘기고 또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영숙님한테 그러면은 뭐 광수랑 상철이가 뭐 정리됐다고 하니까 논외는 이제 아예 없는 거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영숙님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니까 저 말고 다른 남자 없냐는 말이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영숙님이 근데 그게 중요해요 영호님한테는? 이라고 말을 했더니 영호님이 그거를 들어야 내가 좀 더 진중하게 부담감을 갖고 임해야 할지가 정해지니까 또 이제 책임감을 갖고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또 꼬투리를 잡으면서 책임감이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책임감 없이 가벼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라면서 또다시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또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네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영호님이 또 한숨을 쉬면서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가볍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책임감의 무게가 달라지잖아요. 무게가.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라고 대답을 이악물고 하고 계세요. 영호님이. 근데도 영숙님은 책임감이라는 단어 선택이 그게 문제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 어쨌든 자기가 이해가 안 간대요. 책임감이라는 단어 자체를 꺼낸 게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호님이 그게 그 말이 아니라 한 번 생각할 거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여기서는 또 자기가 쿨한 여자이고 싶어 하는 거야. 자기가 지금 책임감 없게 그럼 임한다는 거예요 하면서 무슨 뭐 잡돌이를 또 하려고 부릉부릉 시동을 걸다가 영호님이 그게 아니라 한 번 생각할 거 두 번 생각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그냥 편하게 즐기세요. 아니 편하게 해줘야 편하게 즐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영호님도 황당해가지고 못 즐기고 있어요. 지옥이에요 저 지금 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영숙님이 뭘 또 지옥이야 또 술 땡기네 라고 자기가 남자를 지옥같이 만들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호가 영숙이한테 또 이런저런 변명을 하다가 뭔 말인지 알죠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숙님이 이 뭔 말인지 알죠를 되게 싫어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그 얘기하네. 뭔 말인지 알죠 금지령을 내려버리십니다. 그래가지고 뭔 말인지 알죠라는 대사를 칠 때마다 소주 한 잔씩 마시기라고 하니까 영호님이 알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뭔 말인지 알죠라는 말을 영호님이 대체 왜 하시겠어요?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꼬투리를 계속 잡고 있으니까 영호님이 단어 따위에 집착하지 말고 맥락적으로 말의 요지를 파악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깨달았어. 나도 지금 손가락 잘릴 뻔한 영철님처럼 나도 이제서야 깨달아서 갑자기 나는 솔직히 지금 이번 기수 여자들 중에 영숙님이 제일 보기 힘들거든요 진짜로. 영숙님도 분명히 제 유튜브를 보면 보시기가 힘들겠지만 저도 영숙님이 너무 보기 힘든 이유가 악플러들이 전형적으로 저런 식으로 태클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이제 말을 하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말로 주둥이로 먹고 사는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방송 키면은 무슨 한 3-4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단어 선택 같은 것들이나 예시 같은 것들이 잘못 나올 때가 있어요.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까 무슨 대본을 써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튜버들이나 어떤 연예인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냥 맥락으로 알아들으면 저 사람의 말의 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저 예시는 조금 잘못됐기는 했지만
하지만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는지는 알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적 지능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은 저는 그냥 예시가 조금 잘못됐어도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넘어가요. 사회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악플러들은 그렇지 않아. 내가 예시 하나만 잘못하잖아, 그거 갖다가 아득바득 막 난리를 치면서 키보드를 쳐요. 뭐 저게 저 예시가 맞냐. 다른 사람들도 그거 틀린 거 아는데 굳이 그거 지적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고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지적을 안 한단 말이야.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크게 대세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영숙님 같은 타입들은 자꾸만 그 맥락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그 단어 하나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태클을 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영숙님이 좀 짜증났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에 20대 초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콜센터 알바를 몇 개월 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콜센터 알바에서 진상들이 보통 저런 유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단 진상들은 화가 나가지고 막 전화를 걸잖아요. 그래서 막 타타타타 싸대. 그러면은 나는 죄송한 것도 없는데 일단 고객을 진정시켜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라고 하면은 불편할 짓을 왜 해요 막 약간 그런 면모를 지금 갖고 있어요. 어떻게든 좋게 풀려고 하면은 그거를 나는 너한테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너는 나를 공격해도 돼 라는 그 명분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다다다다닥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영숙님이 그런 타입으로 보여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요. 근데 그 진상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본인들은 본인들이 똑똑한 소비자라고 생각해. 똑똑하고 합리적인 소비자고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는 소비자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볼 사람들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겠구나 하면서 뿌듯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여기 이번 기수 중에 뭐 영철님이 기괴하고 뭐 누가 어떻고 뭐 상철님이 어떻고 영수님이 어떻고 순자님이 어떻고 영자님이 어떻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저는 영숙님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했는데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이제 알았다. 나 이제 만족이 된다. 만족이 돼. 문제 해결. 그러면서 이제 영호님이 알겠다고 뭔 말인지 알죠라는 말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막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영숙님이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자기는 원래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는데요. 근데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아니 알아들으려고 안 하시겠죠. 어떻게든 시비를 걸고 싶고 어떻게든 기세를 잡고 싶고 기선을 잡고 싶고 어떻게든 상대를 눌러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 시비를 걸려고 하다 보니까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알아듣기 싫어하는 거죠 지금 영숙님은. 그래서 영호님은 갑자기 여기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자기가 뭔 말인지 알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전에 자기가 했던 말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원래 말이 좀 두루뭉술한 편이라 그냥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영호님 그때 현숙님 꼬시려고 현숙님 앞에서 뭐라 그랬죠? 제가 좀 직설적인 남자랍니다 하면서 졸라 알파메일인 척했잖아. 현숙님 앞에서 제가 너무 직설적이죠? 저라는 남자가 원래 그렇답니다. 막 이러다가 이제 개 까여놓고 되게 뻘쭘하게 막 그랬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무슨 자기가 직설적이고 직관적으로 말을 하는 타입이라고 그러더니만 이제 와서는 갑자기 자기 말이 두루뭉술한 편이래요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 그냥 그때그때 멋있어 보이는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때그때 그냥 상황만 벗어나려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정립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여기 와가지고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고 저기 가가지고 제가 원래 저런 스타일이고, 아유 진짜 이게 뭐야 이러면서 무슨 자존감이 높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직설적으로 말하기로 극적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자기가 직설적인 타입이라고 어디 가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어필하시던 영호님이 직설적으로 말하기로 합의를 하고 있는 굉장히 웃긴 모습이네요. 그래서 드디어 데이트 장소에 도착을 해가지고 영호님이 이번 기수 여자들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혼자서 다 해결을 하려는 편이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길을 못 펴는 느낌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영호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현숙님이랑 데이트를 갔더니 현숙님이 쿨하게 데이트 비용도 계산을 하더라 라는 식으로, 이거는 이제 영숙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영숙이 너도 그렇게 개념 있게 돈도 내고 해야 돼. 내가 너네 칭찬해줬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영숙님이 저도 상철님이 저 선택해줘서 그 데이트 때 제가 냈는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영호님이 그 얘기를 왜 해요? 라고 갑자기 살짝 정색을 해요. 그래서 영숙님이 아니 30기 솔로녀들 특징이라고 하니까 공감대를 쌓은 것 뿐이에요 라고 했더니
영호님이 눈은 웃지 않고 입만 살짝 웃은 상태로 얘기하지 말아줘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영호님이 개웃긴 게 뭐냐면은 본인이 먼저 현숙이랑 데이트했던 얘기를 꺼냈잖아. 그러니까 다른 여자 얘기를 먼저 꺼낸 거는 본인이면서 다른 여자 얘기를 꺼내면서 현숙이는 나 밥 사줬다, 너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이번 기수 여자들이 쿨하다고 했던 얘기는 결국에는 현숙이가 돈을 냈으니까 너도 앞으로 데이트 때 돈을 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숙이를 칭찬함으로써 이제 영숙이한테 눈치를 줘가지고 영숙이가 나도 그런 여자야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상철이랑 데이트 나갔던 얘기를 한 건데, 갑자기 지가 먼저 다른 데이트 얘기를 꺼내놓고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정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숙님이 참습니다. 부글부글 하는데 반박 타이밍을 놓쳐서, 그러니까 영숙님도 오히려 따져야 될 때는 못 따지네. 이 사람은 진짜 웃기다. 여기서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제가 상철님이랑 데이트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요? 근데 본인은 왜 현숙님 얘기를 꺼낸 거예요? 라고 물어봤으면 됐잖아. 그 영호가 할 말이 없잖아. 지가 먼저 얘기를 꺼냈었는데. 근데 이렇게 따져야 될 때는 안 따지고 진짜 웃기는 사람이다. 따져야 될 때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안 따져야 될 때는 따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진짜로. 근데 이 둘은 데이트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서로가 서로를 이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데이트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네요. 보니까 둘이 계속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고기를 먹고 있는데 영호님이 깻잎을 명이나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영숙님이 이런 거 저한테 안 해주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거 명이나물이 아니라 깻잎인데 라고 했더니 영호님이 거기에 또 긁혀가지고 모를 수 있죠 라고. 굳이 자기가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 제가 잘 몰랐네요. 나는 왜 이게 명이나물로 보였지? 라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혼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영숙님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했어요 하고. 영호님이 약간 여자가 자기를 뭘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뭔가가 있나?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또 갑자기 영숙님이 영호님한테 이니시에이팅을 또 겁니다. 갑자기 긁는 대사를 해요. 좀 연하 같긴 하다. 이게 남자들, 특히 연하남들 입장에서 이제 개빡치는 말이거든요. 여성분들 만약에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연하 앞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연하들이 가장 긁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호님이 연하 같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둘이서 계속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 긁히고 있어. 둘 다 계속 해가지고 무슨 뭐 영숙님이 삶에 틈을 안 주는 타입이네 라고 하니까 영호님이 처음에는 그거를 칭찬으로 받아들였나봐.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해. 굉장히 그거를 인생을 열심히 산다는 칭찬으로 이제 받아들였나봐요. 그래서 되게 뿌듯해하다가 영숙님이 갑자기 근데 틈이 없어 보이는데 사귀고 싶을까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표정이 확 굳어져. 틈이 없어 보이는 게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니까 영호님이 또 표정이 갑자기 굳어가지고 그래요? 얘네 뭐하냐 진짜. 얘네 그냥 데이트가 아니라 웃으면서 서로 긁기 시합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영호님이 어떻게든 조금 그래도 좋게 풀어보려고 제 첫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영숙님이 말을 또 중간에 끊어가지고 영호님이 제 이미지가 그래서 라고 하니까 말 끊으면서 이미지가 아니라 말투가 그래, 말투가. 그래서 영호님이 그냥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라고 그냥 대화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영숙님이 영호님한테 피드백은 좀 수용하는 편이세요? 라고 하니까 영호님이 제가 주장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잘못했다는 걸 인지한 순간 바로 꼬리 내리는 거 보셨잖아요 라고 하니까 영숙님이 피드백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납득을 해야 바뀌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자기랑 너무 똑같대요. 자기도 좋은 성격은 아닌데 영호님도 똑같대. 아니 근데 피드백을 원래 자기가 납득을 해야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왜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갑자기 뭐 성격 얘기까지 가고 막 그러는 거야. 피드백을 자기가 동의를 안 하는데 수용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어떤 뭐 사업 같은 거를 하거나 막 이럴 때 나보다 훨씬 더 전문가가 해주는 조언 같은 거를 내가 당장 이해가 안 가더라도 나보다 훨씬 더 전문가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겠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이런 뭐 성격이라든지 말투 이런 거 같은 거는
상대가 예를 들어서 나보다 압도적으로 진짜 훌륭하고 압도적으로 내가 배울 게 있고 내가 딱 봐도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바로 내가 수용을 하겠지만, 영숙님은 지금 그 누가 봐도 본인의 피드백을 수용할 만큼의 어떤 권위를 갖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기의 피드백을 바로 수용을 하지 않으면 뭔가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의 개인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영숙님은 지금 영호님한테 이성적으로 끌리는 거는 맞는데 서로가 완전히 이제 비슷한 성향이라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서로 절대로 안 지려고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근데 영호님은 사실 절대 안 지는 타입은 아니에요. 왜냐면 영숙님한테 한번 굽혔잖아. 근데 굽혔더니 돌아오는 대가가 뭐였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딱따구리 세례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영숙님은 사과를 못 받는 타입이라고.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요, 내가 처음에는 이제 어떤 상대한테 이제 사과를 몇 번 해봐. 내가 이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과를 몇 번 했는데 이 상대가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빌미로 더 지랄하는 거를 몇 번 겪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어차피 얘 사과해도 안 받아주는데 씨발 나도 같이 지랄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상대가 나한테 뭐 연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친구 관계든 무슨 관계든지 간에 상대가 나한테 둘이 같이 대립을 하는 와중에, 물론 상대가 완벽하게 100대 0 과시를 했을 때는 좀 따질 수도 있겠지만 서로가 의견 대립이 있을 때 그때 상대가 먼저 숙이고 사과를 하면은 내가 좀 화가 여기까지 있어도 상대가 엄청난 용기를 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내가 좀 누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숙님은 아니야. 오히려 사과를 하기 전에 누르고 있다가 사과를 하는 순간 오케이 이 새끼 인정했어, 내가 더 지랄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빵 터뜨리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숙님은 상대가 안 굽힌다고 뭐라고 할 그것도 아니에요. 상대가 굽히면은 좀 너그럽게 포용을 할 줄 알아야 상대가 굽히는 거지. 굽히면 굽힐수록 더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는데 누가 굽히겠습니까 이거를. 그러면서 또 이제 밥 먹고 나갈 때까지도 둘이서 또 막 한마디도 서로를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영숙님이 아주 한 대 쥐어 패고 싶다고 막 하면서 막 손을 막 들고 있어요, 주먹을. 영자, 영숙, 손자는 테토녀가 아니라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는 성격인 듯.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영자님까지 끼는 거는 잘 모르겠고, 영자님은 이제 좀 이 두 분이랑은 다른 유형의 사람이라서. 근데 영숙님이랑 순자님은 테토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인 게 맞기는 맞고요. 그냥 둘 다 약간 하남자들 만나면서 예비 퐁퐁남 애들 있잖아요, 퐁퐁 찐따들. 그런 애들 만나면서 자기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한남들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 남자들 깔리고 깔렸어. 그런 남자들만 만나서 대접받는 연애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휴, 개차반처럼 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에 사귈 때 고백하는 편이에요 라고 이제 또 영숙님이 뭐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영호님이 당연하죠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영숙님이 왜 당연해요 라고 또 시비를 또 걸어요. 그러면서 뭐 근데 또 이거 하나 또 말해도 돼? 지적, 피드백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안 할게 뭐 선심 쓰듯이. 왜냐면은 영호님이 이제 지긋지긋한 거야. 이제 뭐 말만 하면은 자꾸만 꼬투리를 잡고, 아니 고백하는 편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당연하죠 라고 한 게 대체 뭐가 문제예요, 대체 뭐가. 그러니까 보통은 사귀자고 할 때 관계 그 정립을 제대로 하고 나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호님이 이게 태클을 받으려면은 나는 당연히 고백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고백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여자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야, 우리 근데 무슨 사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정립은 여자 쪽에서 더 하고 싶어 해요 보통은. 그래가지고 영호님은 이제 거기에 부응을 하려고 당연하죠, 당연히 고백하죠 라고 한 건데, 이 당연하다는 말이 대체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하려다가 참으면서 자기가 선심 쓴다는 듯이 봐준다는 식으로 하는 게, 그래가지고 영호가 아니 사귈 때 당연히 고백하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말에 그 뉘앙스를 알고 얘기하나 싶어가지고요 하면서 또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어. 그래도 영호님은 진짜 당연하니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대체 이 뉘앙스가 뭔지. 영숙님이 말하는 그 당연하다의 뉘앙스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야 진짜 이분하고 만나는 남자들이 진짜 돌아버리겠다, 해탈을 하겠어. 나중에 몸에서 사리가 나오겠어, 사리가. 그래서 이제 영호님의 1대1 인터뷰 장면도 나오는데, 영호님도 이제 가장 걸리는 부분이 성격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고집이 엄청 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은 순자님과 상철님이 데이트를 나가고 계시네요. 그래서 순자님은 또 맘에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또 센 척하고 있어. 자기가 영수를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대요. 진짜. 정리는 개뿔을 아유 진짜. 근데 사실 상철님은 지금 이게 굉장히 기뻐할 만한 얘기잖아요. 자기가 슈퍼데이트권을 썼고 슈퍼데이트를 나온 순자가 원래 영수님이랑 상철님이랑 고민 중이었는데 영수를 지금 정리한다고 하면 좋아해야 되는데 상철님이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손이 잘릴 뻔한 영철님을 목격을 했기 때문이에요. 영철님이 자기한테 이제 개지랄을 했던 게 이게 잔상으로 계속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분이 진짜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모습이 이제 계속 생각난대요. 이게 제작진이 지금 자막은 괄호 치면서 이 상철님이 하지도 않은 울던 모습이 계속 생각난다는 식으로 포장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죠. 이게 남자들은 알 거야. 남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진짜 너무 빡쳐가지고 심지어 상철님은 여태까지 영철이를 자기보다 아래 등급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영철이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럴 때 막 안 한다고 할 때마다 막 짜증을 내고 막 이랬었단 말이야. 아 그게 뭐라고 얘기 안 해 막 하면서 자기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나이도 어리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런 영철이가 자기가 위로를 해주려고 갔는데 정색 정도가 아니라 호통을 치면서 나가라고요 막 이랬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빡치겠어.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전국에 방송이 다 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카메라 앞에서 저 개새끼가 나한테 개쪽을 줬단 말이야. 지금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지금 숙소로 가가지고 영철이한테 내가 개지랄 한번 떨어야 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새끼 진짜 얼굴 볼 때마다 진짜 죽탱이 날리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뭔지 알 것 같아. 지금 계속 이게 아드레날린이 계속 지금 쿵쾅쿵쾅쿵쾅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전시 상태예요 상철님은. 그러니까 지금 순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지금 들어오지가 않아. 그러면서 뭐 상철님은 자기가 불편한 거를 진짜 못 견딘다고 하면서 진짜 지금 너무 불편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트 장소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참치를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상철님이 집중을 못하고 계세요. 계속해가지고 그 영철님의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개인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빡치고 짜증이 나면은 영철이를 불러서 얘기를 한번 하기는 하지.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상철님이 이제 영철님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순자님이랑 데이트가 끝나고 마트에서 장을 봐가지고 숙소로 들어가려고 했었나봐요. 근데 순자님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짜증이 났었대요. 이렇게 그 카트를 상철님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 순자님이 앞에서 카트를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거슬리고 짜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산 같은 거 할 때도 순자님이 막 도와주려고 그 카트에 있는 거를 저도 같이 올릴게요 하는데 아 하지마 그냥 나 혼자 할게 하면서 거의 짜증을 많이 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멘탈이 그냥 완전히 나가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상철님은 흔히 말하는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낮네요. 왜냐면은 짜증이 날 수는 있어도 보통은 웬만한 성인들은 내가 아무리 기분이 좋고 아무리 그지 같아도 제가 계속 말하지만 여기 나는 솔로는 단체 생활이고 사회생활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회생활에서는 내 기분을 숨기는 처세를 보통 터득을 하거든요. 특히나 상철님은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저렇게 포커페이스가 안 되고 자꾸만 아까 있었던 일을 가슴에 묻어두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멘탈이 많이 약하긴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계속해가지고 그냥 하기가 싫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이제 하기 싫대요. 순자님이고 영숙님이고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근데 카트에 손 얹으면 무겁고 밀기 힘들어요.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이제 보통 때였으면은 그냥 웃으면서 오히려 더 알콩달콩하게 뭐야 저 힘들라고 손 얹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조금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이제 본인이 지금 너무 기분이 잡쳤고 예민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죠. 무거운 건 아는데 상철님은 지금 순자를 마음에 들어가지고 슈퍼데이트권을 자기가 찍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지금 여기서 이러는 게 저는 조금 그래서 순자님도 개인 인터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냥 참치가 맛있었던 데이트였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기는 그냥 근육질에 구릿빛 피부인 남자가 좋다는 걸로 결론을 냈다고 하네요. 맞음 상철은 본인이 유쾌한 사람이라고 항상 강조했음. 그랬었어요. 나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저게 유쾌한 사람 맞아요?
자기 기분이 좋을 때만 유쾌하구나. 근데 보통은 다 그렇지 않나? 자기 기분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유쾌하지 않아요? 기분이 나쁠 때도 그거를 유쾌하게 승화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로 유쾌한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광수님이랑 옥수님이 데이트 나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정숙님이랑 영식님이 데이트를 나가는 장면도 나오네요. 이 두 커플은 그냥 나가는 것만 보여주고 대충 고기 먹는 것만 보여주고 빠르게 스킵이 되네요. 별게 없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숙소로 카메라가 전환이 되는데 숙소에 영자님과 영수님이 단 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묘한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그래서 둘 다 묵묵히 이제 조용히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두 사람이 동시에 질문을 해요. 그래서 뭐 고민이 많아요? 라고 영수님이 물어보니까 영자님이 많죠. 그래서 뭐 확신이 안 서가지고 고민이 되는 거냐라는 말에 영자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서 영자님은 여태까지 나는 솔로 나와가지고 너무 한 명하고만 데이트를 해가지고 이게 맞나 싶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수님한테 은근한 눈빛을 보내면서 결정은 다 한 거예요 내일이라고 하니까 영수님도 저도 아직 못했어요 라고 아주 둘이서 주접들을 싸고 있네요. 아주 둘이서 아주 그냥 서로 약간 서로가 이제 굽히기는 싫고 어떻게든 이제 저 사람 마음은 떠보고 싶고 그러니까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아주 둘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은 이제 마지막 날인데 내일은 최종 선택만 하고 끝인가? 데이트 같은 건 없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둘 다 서로 모르겠다고 그럼 마지막 화를 우리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서 영수님이 지금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원래 소파의 양쪽 끝에 둘이 앉아 있다가 영수님이 확실히 여자를 꼬셔봤어. 명분 만들 줄을 아네. 마지막 화를 같이 봐요 하면서 폰을 들고 영자님 옆으로 확 앉아버립니다. 둘이 거리가 확 좁아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마지막 화를 어느 정도 확인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영수님이 둘째 날에 자기가 짜장면 먹었던 게 너무 힘들었었다고 영자님이 자기를 선택 안 해줘서 너무 힘들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짜장면 먹는 것도 우울했지만 영자가 영수를 선택 안 해서 너무 우울했다고. 진짜 개웃기다 씨. 거의 둘이서 서로가 야 이 정도면 네가 먼저 나한테 와 네가 먼저 나한테 하면서 계속 흘리고 있어. 둘 다 흘리기 장인이야. 거의 둘이 지금 헨젤과 그레텔이 붙었어. 지금 존나 흘리고 있어. 계속 흘리고 있어. 자기네들이 먼저 뭔가를 하질 않아. 그냥 계속 흘리고 있어. 나 너한테 마음 있다. 너 지금 조금만 용기 내면 내가 너한테 갈 거야. 너한테 갈 거야. 둘이서 동시에 그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영수님은 나는 너가 나를 선택 안 해줘서 아쉬웠다라고 하고 있고 영자님은 뭐 시간을 뭐 돌리고 싶다고 첫날부터 다시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영수님을 조금 이렇게 꼬시고 있고요. 아주 난리가 났네 둘이 진짜. 그래서 둘 다 막 리셋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나는 영식이랑 아주 피 터지게 싸웠겠네 라고 하다가 한번 들어가서 휘저어봐 라고 하니까 여기서 영자님이 바로 눈빛이 이렇게 바로 옆을 보면서 조용히 휘저어봐요. 휘저어보자. 우리만 남겨두고 다 나갔잖아. 아주 그냥 거의 둘이서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 내가 웬만하면 표현이 메마르지 않는 사람인데 표현이 메마라 버렸어. 그래서 이제 둘 다 아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불을 질러버리고 다들 나가버렸네. 경각심도 없이 막 하면서 아주 둘이 진짜 입이 귀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사람 감정이라는 게 참 웃기다 라고 막 영수가 얘기를 하니까 영자님도 맞아 헤어졌다 만나는 이유가 뭐겠어 라고 하면서 쿵짝이 둘이 잘 맞네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헨젤과 그레텔 싸움이 시작이 되면서 이번 화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저 오늘 하도 그 사람들이 영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너무 기대를 하고 봤나 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영철님 임팩트가 그렇게 크진 않았네요 생각보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봤으면 충격 많이 받긴 했겠다 사람들이. 저도 이제 뭔가 큰 게 온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거를 봤다 보니까 이게 그 정도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뭐든지 스포가 안 좋은 거야 진짜.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영철님보다 오늘도 영숙님을 보면서 제가 PTSD가 또 심하게 와가지고 제가 영숙님을 보면서 왜 열받았는지도 이제서야 알게 됐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날이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 날에 영자님이랑 영수님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참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오늘 나는 솔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